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수학 공부를 하다가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들은 도대체 어느 정도 고민하고 답지를 보거나 질문을 하면 좋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해설지를 읽을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해설지는 내가 문제를 맞든 혹은 틀리든 모든 과정, 오답까지 마무리된 다음에는 반드시 해설지를 읽어봐서 이 문제를 푸는 올바른 절차가 뭔지, 혹은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풀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식을 쓰는 방법이라든지 서술형을 작성하는 방법, 그런 것들 자체가 해설지 독해를 통해 익히는 효과도 있을 뿐더러 비문학 독해 능력도 올라가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문제를 풀 때 개요 작성하면서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절차들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해설지들을 보면 맨 처음에 문제를 풀어가는 기본 개요들, 혹은 이 문제를 푸는 데 필요한 공식들, 이런 것들을 먼저 정리해 놓고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문제 풀거든요. 그거 자체가 문제를 풀어가는 어떤 개요 작성,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법, 그런 것들을 익히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해설지 독해는 문제를 푸는 모든 과정이 끝난 후에는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공통으로 해야 됩니다. 수학을 못한다면 필사까지 하면 더욱 좋습니다. 어떤 문제들을 해설지 독해나 필사까지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맞았는데 약간 애매하게 맞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풀지 않은 것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과 틀린 문제들 중에서 문제를 잘못 읽거나 계산 실수하지 않고 몰라서 틀렸다라는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오답을 해서 맞았더라도 정확한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해설지 독해를 해야 됩니다. 이걸 언제부터 시키는 게 좋냐라고 하면, 초등학생들한테는 부적절합니다. 아이들이 일단 문제를 풀어나가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푸는 것 자체에서 즐거움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니까 초등학교까지는 시킬 필요는 없고요. 어느 정도 머리가 자라서 이러한 방법들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아이들이 납득할 수 있는 중학교 때부터 시키면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법들을 익혀야 됩니다. 두 번째, 등급별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는 어떻게 시간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1, 2등급. 1, 2등급은 100분위로 치면 상위 11% 정도죠. 이런 학생들을 가르는, 성적을 가르는 핵심적인 게 뭐냐면, 처음 보는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느냐가 관건입니다. 이런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가 보통 막히는 문제들은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준심화나 심화 문제들, 그런 문제들 풀다가 막힐 가능성이 높겠죠. 교재 수준으로 얘기하면 개념 교재나 유형별 교재 같은 경우는 아마 무난히 풀 가능성이 높고요. 심화 교재들을 풀어나갈 때 막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막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몇 문제 정도 있을 텐데,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막히는 문제들을 자기 힘으로 해결해 나가야 되거든요. 자기 힘으로 해결하냐 못하냐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를 가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막히는 문제들을 풀릴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걸 풀릴 때까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무식하게 그냥 2시간 동안 계속 이 문제만 보고 있으라는 건 아닙니다. 문제만 계속 보고 있다라고 해서 문제가 풀리진 않거든요. 분산 모드하고 집중 모드로 왔다 갔다 해줘야지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문제가 풀립니다. 꿈속에서도 문제가 풀리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어느 정도 고민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개요 작성을 한 다음에 접근하는데 안 풀린다 그러면 일단 냅뒀다가 또 다른 공부를 합니다. 혹은 쉬운 문제들도 풀고, 그렇게 하다가 산책할 때도 생각을 해보고요. 혹은 목욕할 때도 생각을 해봅니다. 잠자기 전에도 떠올려 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 다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느 순간 문제를 풀 아이디어가 확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 다시 한번 문제를 풀고 고민해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급대 아이들은 가급적이면 풀릴 때까지 문제를 최대한 고민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도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다면 선생님한테 어느 정도 힌트를 받거나 해설지에 한두 줄만 읽어서 방향성을 잡거나 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겠죠. 굳이 시간으로 따지면 최대한 2시간 정도 고민하면 좋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3등급 정도 라인이죠. 3등급 정도 라인은 100분위로 따지면 상위 11%에서 23%까지 들어있는 잘하는 아이들인데요.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준심화나 심화 교재를 풀기 전 단계에서 많이 막힙니다. 유형별 교재 혹은 응용 교재라고 불리는 그런 정도 난도에서 아이들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개념까지는 어느 정도는 수월하게 가고 응용부터 막힌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이런 아이들은 개념은 어느 정도 튼튼하니까 응용이나 유형 같은 경우를 튼튼하게 공부를 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을 다 맞출 수 있는 상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막히는 문제들은 개요 작성도 하고 문제도 나름 분석하고 어떤 개념을 가져다 써야 될지도 확인한 다음에 개념서도 복습하고 앞에 있는 유사유형 문제풀이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이 정도 시간이 대략 20분 정도 걸릴 겁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될 때는 지문을 하거나 해설지를 봐서 힌트나 아이디어를 얻어서 자기가 풀어나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3등급 100분 이로 11%에서 23% 안에 드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20분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20분 정도에는 문제를 분석하고 개요 작성을 하고 어떤 개념을 써야 될지를 찾은 다음에 그 개념서를 통해 다시 한번 복습하고 유사유형을 따져서 유사유형의 풀이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문제를 푸는 작업을 가지는 거죠. 그 다음에 4등급 같은 경우는 보통 개념에서부터 많이 막힙니다. 개념서나 아주 쉬운 유형서부터 막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힐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개념이 안 돼서 막히니까 개념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유사유형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문제를 푸는 과정을 해서 최대 10분 정도 고민을 하고 안 되면 해설지나 혹은 지문을 해서 익히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다시 한번 여러 번 오답하고 복습하는 형태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개념 자체를 일단 익히는데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10분 정도를 추천을 합니다. 4등급이 100분 이로 23%부터 40%까지니까 어쨌든 여기까지가 상위권입니다. 자, 5등급에서 9등급인 학생들은 100분 이로 40%부터 이제 100%까지 학생들인데요. 이 학생들은 보통 고등학교 때 대부분 개념을 못 따라와서 수포자가 됩니다. 이 학생들은 개념서 자체를 못 따라가기 때문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바로바로 해설을 읽으라고 추천을 합니다. 개념서 자체를 문제 푸는 도구로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개념을 익히는 도구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푸는데 안 떠오른다. 그러면 대부분 개념이 부족한 건데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해설지를 읽으면서 이 문제를 풀 때는 이 개념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그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정리하고 넘어가서 한 권이 다 끝나면 똑같은 책을 한 권 더 사고 그 다음에는 아까 4등급이 공부했던 방식대로 10분 정도 고민하는 그런 형태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학생별로 자기 위치별로 어떤 형태로 공부를 해나가야 될지는 제가 얼마 전에 출간한 진짜 수학 공부법이란 책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내 실력에서는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 개념서를 공부하는 거 이런 것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과적이고 그 상태에서 더 성적이 오를 수 있을까? 그게 궁금하면 진짜 수학 공부법 책을 참고하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